자, 어, 제가 아까 문제를 바로 풀려고 했었는데, 활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충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보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자, 한번 봐봅시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다항함수면 x에 대한 차수가 무조건 자연수 차수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수나 계수의 곱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왜 다항함수가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연속함수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연속함수 성질은 어떤 특정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경우에는 그 함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혹은 어떤 실수배를 한 함수마저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fx가 어떤 x라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a 곱하기 x 어떤 실수배를 한 어떤 1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ax 제곱이라는 애는 얘는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x 곱하기 x인데 A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렇게 곱한 AX 제곱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X 세제곱은 AX 제곱과 X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방금 위에서 표현한 AX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표현을 했으므로 이렇게 곱한 AX 세제곱도 분명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여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걸 증명해라.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하면 x에 대해서 차수가 아무리 늘어나도요, a 곱하기 x의 n제곱꼴은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ax n제곱에서 차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a 곱하기 x의 n제곱꼴의 함수는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 자체를 fx가 x라는 1차 함수가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걸로 전제해 왔을 때요. 그러면 내가 결국 계속 ax 제곱, ax 함수이 계속 연속이라는 걸 찾아냈고 이러한 연속 함수들을 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자, 더하고 빼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n제곱 플러스 ax n-1제곱 마이너스 ax n-2제곱 더하고 곱 빼고 아무리 하셔도요. 얘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요. 얘도 연속이니까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함수마저도 반드시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뒀을 때 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x에 대한 자연수 차수로 이루어진 항들의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된 이러한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다항함수는 반드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자체를 fx는 x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점점 차수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x의 n제곱꼴에 대한 형태가 항상 실수 전체의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는 어,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는 닫히지 않은 구간, 즉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를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그래프 통해서 몇 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반닫힌 구간이죠. x가 a 이상, x가 b 미만입니다. 그러면 x가 a일 때는 포함되어 있지만 x가 b일 때 포함 안 돼 있죠. 그럼 닫힌 구간이 아닌 거고요.
그럼 최소값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x가 b에서 가질 수 있을 뻔했지만 x가 b인 순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b일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3이라고 치면 b, 3은 이 x가 a 이상 b 미만에서 최대값은 2.999 아니죠? 모르죠?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3에 가까운 가장 큰 실수를 내가 정의할 수 없죠. 지금 2.9도 아니고 2.99도 아니고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때 최대값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x가 a인 순간이 포함이 지금 원래 됐다면 우리가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지금 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최대값은 있지만 여기서 최소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 색칠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최소값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x가 a인 순간 제외하고 x가 b인 순간 제외하면 그래프가 이 사이에서 연속이어도 양 끝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만족할 수 있을 뻔했으나 이 순간에 부호를 뺐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여기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불연속인 함수는 최대 최소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이 그래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불연속인 함수는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다음과 같을 때 한번 보시면, 자, 얘가 x가 c인 순간 절대 연속 아니죠? 왜요?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죠. 이렇게 불연속일 때는 x가 c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c에서 어때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인 함수는 지금 가운데 불연속점이 있을 때는 최대 최소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의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닫힌 구간 A, B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는 다음 예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